예, 안녕하세요. 제 구강입니다. 요번에는 이제 주로 이제 주민 참여 관련된 이제 개별 법령들이에요. 조례 지정 개폐법, 그 다음에 투표법, 소환법, 막 이런 법들인데, 시행령까지 좀 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요번엔 법 위주로만 좀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조례 지정에 관한 법률인데, 이게 이제 만들어진 거죠. 새롭게 만들어졌고, 전부 다 직접 민주주의예요. 그치? 이러다 보니까 능률성이나 전문성보다는 어떤 민주성 이런 얘기만 잔뜩 나올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옛날엔 다 지방자치법에 있었잖아. 이게 법이 만들어지면서 나이가 바뀌었죠. 다 18세로 바뀌었는데 하나만 안 바뀌었어요. 소환법만. 소환법만 그대로 19세고 전부 다 18세입니다. 또 시험에 나왔던 게 옛날에는 단체장한테 청구를 했는데 지금 단체장이 아니라 어디 청구한다? 지방의회 조례를 바로 청구합니다. 됐지? 주민등록 있는 사람하고 외국인. 이 3년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대부분 다 3년이 있더라고요. 없는 것만 별도로 한번 잡아보십시오. 뭐 연도를 틀게 만들진 않겠지만은 혹시 모르니까. 자, 그다음에 뭐 보장해라. 이제는 전자 방식으로 할 수도 있는가 봐요. 제가 강의할 때 언젠간 내가 핸드폰으로 투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날이 이제 멀지 않은 것 같아요. 됐지? 이 전자 방식으로도 청구할 수 있고 전자로도 이제 투표할 수 있게 만들고 이제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자, 그다음에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제 제외 대상이야. 이거하고 감사 청구 제외 대상하고 우리 이미 봤죠. 그건 수사가 안 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주민투표 제외 사항이 있어요. 이런 제외 대상을 좀 봐둬야 되는데 조례 청구 제외 대상은 조례로 정할 수 없어서 그래요. 법령 위반한다든지 지방세나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은 대개 법령으로 하는 거니까 당연히 조례 청구할 수 없는 거고 재미있는 게 행정기구는 설치 변경. 사실 행정기구를 만들 때 조례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또 청구 제외인가 봐요. 공공시설은 조례가 있어야지 만들 수 있는데 만들지도 않았는데 설치를 반대하는 걸 조례 청구할 이유가 없겠죠. 이런 것들. 그래서 조심할 게 밑에 것만 조심하면 돼요. 두 개를 바꿀 수 있어요. 뭐 행정기구 설치 반대, 공공시설 설치 변경이 바꿀 수 있으니까 요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만 갖고는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 청구권하고 주민 그 투표 제외 사항하고 섞어서 같이 해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또 바뀌었죠. 그러니까 바뀐 게 나이가 바뀌었고 요건이 바뀌었죠. 옛날에는 조례가 광역은 뭐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이렇게 바뀌었는데 좀 세밀하게 갈라졌어요. 그래서 특별시가 서울시고 800만 넘어가는 건 경기도밖에 없어요. 서울시와 경기도는 200분의 1 이상, 나머지 광역은 150분의 1 이상, 50만 이상이라면은 100분의 1 이상, 50만 미만 10만 이상이라면은 70분의 1 이런 식으로 세밀하게 갈라졌으니까 이런 거래 올 때는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100만 아니 그 800만 이상, 800만 미만, 100만 미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외워갖고 연결시키는 게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됐지? 자, 어쨌든 요걸 좀 바뀌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좀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대표자 선정해라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죠. 여태까지는 단체장한테 청구하니까 단체장이 그 대표자를 선정했겠지만 발급했겠지만 이제는 단체장이 아니라 지방의회에다 청구하니까 지방의회 의장이 발급을 거기다 신청하게 하나 봐요. 청구서도 해야 되고 조례안을 만들어야 돼요. 이제 조례안 그러니까 이건 주민 발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 주민 발언은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 투표를 붙이는 건데 우리 직접 발언은 아니에요. 사실 조례안 만들어 가지고 지방의회에 붙이는 거야. 그리고 간접 발언은 지방의회가 만약에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그때 가서야 주민투표 붙이는 건데 사실 우리는 그게 아니죠. 간접 발언도 아니야 사실. 왜? 지방의회 붙이는 건 맞는데 통과시켜 주지 않았을 때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청구권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됐지? 어쨌든 단체장이 아니라 대표자 선정한 다음에 지방의회 의장에게 발급 신청하라는 것, 이제 의회로 바뀌었다는 것, 또 조례안도 의회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주민들이 대표자가 만든다는 것. 자, 서명 요청. 당연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명이 필요하니까 위임할 수 있어. 내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내가 이거를 누구한테 위임하겠다. 위임할 수도 있어요.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청 기간이 있는데 이것도 좀 외워놔요. 광역은 6개월이고 기초는 3개월인가 봐요. 그지? 전자 서명할 수도 있고 종이 서명할 수도 있고요.
요 기간도 좀 외워두십시오. 광역은 6개월. 광역이 아무래도 좀 많으니까 기간 좀 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제출일이 있는데 요 날짜도 다르죠. 시도는 10일이고 시군자치군 5일이다. 지방의회 제출한다는 거, 그리고 10일하고 5일, 그 다음에 6개월하고 3개월 서로 구별해 가면서 좀 잡아 보십시오. 그 다음에 역시 이제 받았다, 요청 받았으면 5일 이내 공표해야 되고 11일간 열람을 하고요. 왜? 서명했기 때문에 이 서명이 만날 봐야 될 거 아니야. 또 전부 다 보다시피 그 지역별로 재량이 있다 보니까 대통령령이 아니라 전부 다 조례로 정한다. 내려가니까 이것도 조례로 정한다. 뭐 조례로 써놨죠. 재량을 많이 줬지 이거는. 세울 게 6개월, 3개월, 그 다음에 10일, 5일, 그 다음에 5일 안에 공표해야 되고 10일간 열람한다는 것. 좀 지저분하지만 눈에 뭐니 한번 읽혀보십시오. 설마 틀게 나올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그냥 한번 알고 있으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적합하면은 수리할 거고 적합하지 않으면 각하시키겠죠. 됐지? 또 각하할 때는 반드시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되고 근데 수리했다고 해서 통과되는 건 아니야. 의결 받아야 돼요. 의결 받아야 돼. 또 의장은 이제 발의권자가 지금 없죠. 주민들이잖아. 이러다 보니까 의장이 발의합니다. 의장의 명의로 30일 이내 발의한다. 이렇게 나왔죠. 어쨌든 적합하면 수리하는 거고 적합하지 않으면은 이제 각하시킬 건데 그때 이제 발의권자가 의회가 아니기 때문에 단체장도 아니잖아 지금 의장의 명의로 30일 이내 이제 발의한다는 거야. 근데 발의만 하는 거지. 통과되려면 또 의결 받아야 돼요. 일반 의결 정족 수인, 과반 출석해야 되고, 그다음에 출석 과반 찬성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수리만 하고 안 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발의만 하고 안 하면은. 그래서 이제 의무기한으로 1년을 줬어요. 1년. 또 1년간 연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게 임기가 끝나더라도 폐기되지 않아요. 원래 임기가 끝나버리면 폐기되는 게 원칙이거든. 지방의회가 의원들이 제출한 의안들은. 근데 보다시피 임기 끝나더라도 폐기되지 아니한다는 게 요게 이제 일반적인 그 조례안과 다르죠. 의결안과. 원래 의결안은 부결돼 버리면 다시 그 회의 기간에 일사부재의 원칙도 있고, 됐지? 그다음에 임기가 끝나버려 회기가 끝나더라도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임기가 끝났을 땐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하기 싫어버리면 그냥 질질 끄는 거야. 임기 끝날 때까지. 그래버리면 임기 끝나면 이제 없어지는 거니까요. 근데 여기 그게 아니에요. 1년 이내에 의결해야 되고 1년간 연장이 되고요. 설사 임기가 끝나더라도 폐기되지 아니한다는 게 좀 특이한 특징이니까 헌법 하신 분들은 아마 잘 알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치? 1년 1년이다 이거. 자, 여기까지가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조례안이고 조례 이제 개폐 청구법이 조례법이고요. 두 번째 이제 투표법입니다. 이거야 뭐 옛날부터 있었죠. 그렇지? 이것도 요번에 개정되면서 나이가 이제 18세로 바뀌었습니다. 됐지? 재외 국민은 사실 국민이야. 우리나라 국적인데 지금 외국에 영주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재외 국민인데 그분들 중에서도 미국 영주권자인데 한국에 와 있는 사람들 있잖아. 거소권자. 이런 분들한테 이제 투표권을 주겠다는 건데 사실 국민입니다. 이분들은 외국인도 주고요. 3년이라는 이런 기간이 안 보이네요. 이거는. 어쨌든 주민투표는 단체장이 발의하지만 관리는 누가 한다? 보다시피 선관위가 관리합니다. 시도라면은 시도 선관위가 시군자치구라면 시군자치구 선관위가 관리합니다. 반면에 주민소환은 달라요. 주민소환은 단체장이 발의하는 게 아니고 애초에 선관위가 발의하고 관리합니다. 됐지? 주민투표는 단체장이 발의하지만 관리는 선관위가 한다는 것. 그 정도까지 한번 봐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정보 제공해라 뭐 별거 아닙니다. 넘어갈게. 18세로 바뀌었죠. 여기는 3년이라는 그 제한이 없죠. 왜 어떤 건 3년이라는 게 있고 어떤 건 3년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또 3년이 없더라고요. 자, 어쨌든 18세는 주민 소환 빼고는 전부 18세니까 뭐 외울 건 없죠. 주민 소환만 19세고 선거부터 모든 게 다 18세입니다. 지금은 감사도 18세, 다 18세고 주민은 당연히 되는 거고 외국인도 된다는데 뭐 3년 이건 아니더라고 없더라고 이게. 자, 또 명부가 있는데 뭐 명부일 작성 기준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대상이 있습니다. 요게 좀 바뀌었어. 주민 지방자치법에도 있거든. 지방자치법에는 과도한 부담, 중대한 영향, 주요 결정사항. 요 규정이었는데
주민투표법은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는 제한을 뒀죠. 과도한 부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조례가 규정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규정이 없어졌어요. 그지? 그러니까 조례로 규정하지 않아도 그지? 이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도한 부담과 중대한 영향. 그다음에 이제 제외 사항이 많은데 이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내오지 말고 차라리 주민투표 아니 그 조례 제정 개정 폐지안 그 제외 사항하고 감사 청구 제외 사항을 내워두시고 이 두 가지 합쳐지고 예산과 인사가 들어가면은 거의 예와 똑같아요. 이제 법령 위반이나 재판은 법령 위반은 조례가 안 되잖아. 재판 중인 것은 감사 청구가 안 돼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권한사무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새로 들어오는 게 예산하고 예산, 회계 예산이죠. 밑에 인사정원 있죠. 어차피 행정기구 설치 변경도 안 됐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는 좀 양이 많으니까 차라리 요거 뭐 다 애워두는 게 제일 좋아 사실. 좀 부담된다면 일단 주민투표 말고 조례 개정 폐지 요 법률하고 감사 청구 제외 사항을 꼼꼼하게 애워두시고 그지? 여기다가 요거 들어갔을 때는 예산안하고 돈하고 돈, 예산, 회계 재산, 그다음에 인사 정원이 들어와 있다는 것. 그 정도만 좀 하시면은 좀 수월하게 좀 그래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저도요. 또 특이한 게 비읍입니다. 주민대표가 직접 참여할 수 있다면은 굳이 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주민대표는 주민이 청구하는 거고 지방의회는 또 얘기 달라지 있다 보겠지만 단체장이 직권을 할 수 있고 주민이 요구할 수 있고 지방의회가 요구할 수 있는데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참여 이거는 뭐 주민하고 관련돼 있지만 지방의회는 또 이게 달라지는 거잖아. 그래서 지방의회가 청구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2년이란 기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지? 이건 그대로입니다. 감사는 2년에서 3년 늘었지만 주민투표는 그대로 2년이에요. 변한 게 해서 19세에서 18세로 바뀌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청구사항은 거의 그대로인데 약간 세밀하게 좀 갈라져 있고요. 내용은 똑같아요. 옛날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좀 달라진 게 가만 저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요 2년은 그대로입니다. 2년은 그대로고요. 나이가 바뀌었다는 것. 그 정도. 자, 국가 중앙기관도 할 수 있어요. 중앙이 지방에 어떤 국가기관 설치할 때 또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패치 분합해 버렸을 때 그때는 중앙기관이 주민들에게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를 패치 분합이죠. 폐지, 설치, 나누 합치는 거나 패치 분합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지방이 변하니까 물어볼 수 있는 거고 또는 지방에 설치하는 국가정책을 수립할 때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말 그대로 의견 물어보는 거야. 이건 구속력이 없어요. 물어보고 설사 아니라고 해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의견 물어본다는 겁니다. 또 이거는 지방의 의결도 필요 없죠. 그렇지? 의결도 필요 없어. 그래서 단체장은 요구받으면 공표하고 의견 들으면 되는 겁니다. 이제 의견 들으면 되는 거야. 그치? 그리고 이거는 그냥 참고사항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설사 주민투표 결과 안 된다 반대하더라도 국가는 밀어붙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버리면 뭐 정치적으로야 뭐 타격이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이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있다. 주민이 요구했을 때, 그 다음에 지방의회가 청구 요구했을 때, 단체장이 직권으로, 됐지? 18세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건 그대로죠. 20분의 1 이상 55분의 1 이하. 이건 그대로입니다. 단체장한테 청구한다는 것. 지방의회도 단체장한테 청구할 거예요. 단체장은 직권을 할 거고요. 그래서 주민이 청구할 땐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 없어요. 그냥 주민의 총수가 바로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그 지방의회가 요구할 때는 사실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이거든. 그럼 지가 결정하면 되는데 굳이 주민한테 좀 물어보는 거잖아. 이러다 보니까 좀 가중치가 들어가요. 재의결 정족수야. 그치? 제적 과반수의 출석 과반수가 아니라 출석 3분의 2죠. 제적 과반수의 출석 과반수는 원칙이니까 그냥 암기해버리고 요런 것만 별도로 정리해 달라고 그랬잖아 지금. 그치? 단체장한테 청구하는 거고 반면 단체장이 직권으로 할 때는 그냥 일반 정족수예요. 제적 과반수의 출석 과반수 이렇게 나와 있다. 자, 그래서 주민이 요구할 때는 지방의회 정족수가 필요 없어요. 지방의회가 요구할 때는 재의결 정족수로, 단체장이 요구할 때는 그냥 일반 정족수로 읽어보시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대표자가 있어야 되고 서명 받을 때 위임할 수 있다는 거는 똑같은 거죠. 읽어보시고요. 그러면 서명했는데 나는 마음이 바뀌었다 철회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 제출되기 전에 뭐 철회할 수 있다 있는데 이걸 뭐 어떻게 뭐 철회할 수 없다 개념에 나올까? 잘 모르겠습니다. 철회할 수 있다는 것. 굳이 뭐 철회할지 못하게 만들 이유는 없잖아요. 단 이미 제출돼서 끝났는데 그때 처리한다고 하면 번거롭잖아. 그래서 제출되기 전까지는 처리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서명 요청이 있는데 지방의회 의원은 할 수 있어요. 원래 공무원은 안 돼요. 공무원 할 수 없지만은 지방의회 의원들은 당연히 정치가들이니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의원은 청구 대표자가 될 수 있고 뭐 청구할 수 서명할 활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왔죠. 그 요청 만료일인데 10일이고 5일 안에 제출 이건 똑같네요. 10일 5일이고요. 그다음에 그 제출 기간만 있지 뭐 6개월이다 3개월이다 요 안에 뭐 해라 이런 건 없었네 여기는요. 그런 규정은 없죠. 그래서 서로 이제 비교하면서 봐야 돼 이렇게. 자, 나머지 넘어가겠습니다. 공표 기간이 아까는 그 10일간이었는데 이는 7일간 열람을 하네요. 됐지? 그래서 아까는 10일간인데 왜 조례 제정 개폐하는 10일이고 주민투표는 7일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날짜가 약간 다르네요. 그 다음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는 것, 14일 안에 결정을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건 사실 행정학보다는 행정법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지방자치로는 행정법적 요소도 많이 있으니까 어차피 행정법도 어차피 7급은 강론에서 나오기 때문에 행정법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같이 좀 봐두십시오. 자, 내려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만들어진 게 주민투표 청구 심의회입니다. 항상 심의회는 당의 기관이 있어요. 이건 단체장한테 청구하는 거니까 단체장한테 있다는 겁니다. 됐지? 그래서 단체장 소속으로 청구 심의회가 있다는 것. 그 의장은 부단체장이 되나 봐요. 됐지? 의장은 부단체장이다. 읽어보시고. 자, 내려가겠습니다. 자, 발의 누가 한다고요? 단체장이 발의해요. 단체장이 발의했다. 그치? 단체장이 발의했다. 체크해 보시고요. 근데 이제 뭐야? 발의는 했는데 지방의회가 뭘 발의했는데 단체장이 수용해 버렸어. 또는 단체장이 뭘 했는데 지방의회 수용해 버렸어. 그러면은 뭐 굳이 뭐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 수용해 버린다면은 그 얘기야. 주민이 요구했는데 투표 안 해도 단체장이 해주겠다. 그치? 그러면 뭐 더 이상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단체장 지방의회가 수용했을 때는 굳이 발의할 이유는 없다. 이런 말 나왔습니다. 자, 투표일이 있는데 그건 23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라는 게 있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요 20일이 아닌 23일이라는 것. 형식은 이제 두 가지다. 하나만 있다면 찬성과 반대야. 두 개 놓고는 A 할까 B 할까 그 얘기다. 찬성 또는 반대하든지 하나만 있다면은 또는 두 안 있다면은 A 선택할래 B 선택할래 이런 식으로 투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당연히 전체 구역이 돼야 되는데 일부 구역만 들어간다면은 동의 얻어가지고 요 일부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청구인 대표자도 일부만으로 신청할 수 있고요. 전체가 원칙이다. 특정 지역에만 관련이 있다면은 일부 할 수 있는데 그때 지방의회 동의가 필요하다. 대표자도 일부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청할 수, 처음부터 요구할 때. 자, 투표 방법 읽어보시고요. 별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전자적으로 이제 투표 개표할 수 있나 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자적으로 이제 투표 개표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세상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자, 그 요구할 수도 있고요. 지방의회가 요구할 수도 있나 봐요. 단체장이 판단할 수도 있고요. 그 정도까지. 자, 근데 전자적으로 하더라도 투표소는 있어야 되나 봐요. 왜냐하면은 뭐 핸드폰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전자투표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투표소는 있어야 되나 봐요. 그 정도. 투표 원칙이 있는데 찬성 반대하는 거죠. 또는 두 개 중에 하나 선택 지지해라. 이게 이제 투표 운동 원칙인데 단순하게 난 뭐가 더 좋아. 이런 거는 뭐가 아니라는 거야. 투표 운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요거는 주민 소환할 때도 마찬가지야. 단순한 의견 개진 이런 거는 투표로 보지 않는다. 체크하시고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까 봤듯이 공무원은 안 돼요. 당연히 참관위원도 안 되는 거고 지방의회 의원들은 될 수 있겠죠. 그치? 자, 그 다음에 투표일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지방의원은 투표 운동할 수 있습니다. 그치? 선거위원 안 되고 공무원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그럼 특이한 게
통리반장이 안 되고요.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안 돼요. 언론 종사하는 사람들이 안 되는 거는 당연한 거야, 이거. 언론 조작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요새는 뭐 하도 많이 그러니까 뭐라고 못 하겠는데, 특이한 게 통리반장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통리반장도 투표권이, 운동권이 없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요 비읍을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다음 호별 방문 안 된다는 거, 야외 집회 안 된다는 거, 또 투표 운동 목적으로 이름 쓰고 서명 날인 안 된다는 건 다 선거법에 있는 거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야간 호별 방문이 안 된다는 것, 전부 다 헌법 하시는 분들은 법할 때 다 하실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게 바뀌었죠. 얘는 3분의 1이었는데 4분의 1로 바뀌었어요. 4분의 1 이상 투표해야 되고 유투표 과반수 득 이건 그대로죠. 또 4분의 1 미달일 때는 개표하지 않습니다. 됐지? 미안해. 그런 건 사라졌어. 개표하지 않는 건 사라졌어요. 설사 4분의 1이 미달이 되더라도 개편해야 돼요. 물론 4분의 1 미달이라면 확정이 안 된 거니까 의미가 없겠지만은 이제는 개표하지 마라 이런 규정은 사라졌어요. 자, 어떻게 바뀌었다? 3분의 1이 4분의 1로 바뀌었다는 거. 4분의 1 이상 투표해야 되고 그다음에 유효투표 과반 찬성은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4분의 1 미달이라면은 이거는 확정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개표는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가부 동수일 때도 당연히 확정되지 않은 거고요. 별거 아니니까. 자, 4분의 1로 바뀌었다는 것도 개표하지 말라는 규정이 사라졌다는 것. 그 정도만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2년은 그대로입니다. 투표. 이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2년, 2년. 됐지? 자, 그 다음에 소송이 나왔는데 이 소송 규정도 거의 그대로입니다. 지금 이때 여기서 뭐가 나온다 드디어 고등법원이 한번 나옵니다. 소송하기 전에 뭐가 먼저다? 그 소청이 먼저예요. 소청이 먼저다.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14일 이내 이제 시도는 시군자치구는 시도는 중앙에다가 소청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소청 결과 마음에 안 든다면은 10일 이내 시도는 대법원에, 시군자치구는 고등법원에, 드디어 고등법원 한번 나왔죠. 그러니까 주민 소환할 때도 의원은 고등법원에 할 겁니다. 다시 그래서 시도는 대법원에 할 거고요. 시군자치구는 고등법원에 소송도 할 수 있다는 거 역시 행정법 하신 분들이니까 같이 암기해 두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재투표, 투표 연기가 있는데 재투표는 뭐냐면 무효가 된 거야. 투표했는데 무효되었을 때 하는 게 재투표고요. 투표 연기는 실시가 안 된 거야. 그치? 그때는 다시 날짜 잡아야 돼요. 이 6월 60일로 바꾸더라고요. 일부 무효 판결되었을 때, 전부 무효 판결되었을 때는 투표 연기가 아니라 재투표다. 20일 이내 해야 되고요. 천재지변으로 만약 못한다면 다시 날짜 잡아야 돼요. 다시 날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재투표하고 투표 연기를 좀 구별해 달라는 거. 됐죠? 나머지는 없습니다. 경비가 있는데 이거는 어때요? 당연히 그 발의한 자치단체가 경비돼야 돼요. 주민 지방의 그 단체장이 발의할 거니까. 근데 중앙이 요구할 수도 있잖아. 그치? 중앙이 요구했을 때는 당연히 중앙이 부담할 겁니다. 됐지? 납부 금액이 다르더라고요. 이상하게 주민 소환 5일인가 그런데 이 주민투표는 3일이에요. 이게 자꾸 좀 약간씩 다르게 만드는데 그 다르게 만드는 뭐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여기는 3일이고 있다 보겠지만 소환은 5일이에요. 소환은 개인이 내기 때문에 좀 날짜를 더 길게 해준 것 같기도 하고 그지? 이거는 자치단체나 국가가 내는 거니까 뭐 길게 줄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해서 아마 3일로 잡은 것 같아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주민소환법입니다. 이거는 바뀐 게 없습니다. 역시 직접 참여하고 민주책임성이고요. 처음부터 소환 투표는 소환을 단체장이 하는 게 아니라 단체장도 소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애초에 선관위가 합니다. 네, 선관위가 관리합니다. 그치? 주민소환. 국민소환은 왜 없나 몰라. 그치? 주민소환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19세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아까 주민투표는 3년이라는 규정이 없었지만 이건 얘는 당연히 있고요. 얘는 3년이라는 게 들어왔죠. 주민투표 빼고는 전부 3년, 3년이란 제한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지방자치법에도 있죠. 비례대표는 안 된다는 거. 선출직 지방공무원. 그럼 누구야? 단체장, 교육감, 그 다음에 의원들. 비례대표 의원은 제외라는 거. 이게 광역은 보다시피 100분의 10이야. 10%. 그 다음에 기초장들은 15%. 사실 동작구청에
서울시 의원이 2명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 의원의 선거구보다 동작구청장의 선거구가 더 넓어요. 그래서 광역은 10%, 기초장은 15%, 광역의원이든 기초의원이든 20%입니다. 퍼센트 바꾸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이것에 서명이 필요하다는 거야. 됐지? 이것도 안 바뀌었죠? 전부 1년, 1년, 1년이야. 다 2년이고 얘만 1년이었는데 감사가 3년으로 느는 바람에 이제는 3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임기 계실 1년 경과하지 않았다면 소환이 안 되고요. 남은 게 1년 미만이어도 소환 안 되고요. 한지 1년 이내여도 다시 1년 이내는 못 합니다. 1년만 넘어간다면 또 소환할 수 있어. 꼭. 그래서 임기 중에 꼭 한 번 소환해야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소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소환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1년, 1년, 1년이다 이거는. 자, 역시 대표자 있고 위임받을 수 있고요.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누가 관리한다고? 발의를 누가 한다고? 단체장이 아니라 관할 선관위가 해요. 선관위가 발의하고 선관위가 관리합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아까는 23일이었죠. 근데 이건 또 특이하죠. 20일 이상 30일 이하 범위 내에서 해라 이렇게 합니다. 됐지? 근데 자른 게 목적이잖아. 그치? 주민 소환은 잘라버린 해임이 목적인데 스스로 그만둬버린 거야. 그 지금 없어진 거잖아. 없어지면 굳이 다시 소환 투표할 이유가 없겠죠. 그지 않을까? 그치? 그 사람을 자르려고 소환하는 건데 자기가 그만둬버린 거야. 또는 사망한 거야. 그러면 이미 없어진 거잖아. 해임된 거잖아, 지금. 그때는 굳이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날짜가 위에 건 23일인데 얘는 또 20일 이상 30일 이하니까 약간 좀 특이하지, 이거는. 체크 한번 해보고. 소명 기회 줘라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 사람을 소환할 것인가 말 것인가 두 개 놓고 O 아니면 X일 거니까 찬성 아니면 반대밖에 안 되겠죠. 넘어갈게. 단체장은 당연히 관할구역 전체야. 지방의회 의원은 지역구겠죠. 그래서 단체장은 관할구역 전체, 그다음에 지역구 의원은 그 지역구만 소환 선거구가 되겠죠.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운동원칙 역시 마찬가지야. 단순한 의견 개진과 의사표시는 역시 주민 투표도 안 되고 소환도 안 되었는데 여긴 준비행위 하나 더 들어와 있죠. 소환 투표 운동 준비행위 이거는 그 주민 투표는 없었는데 소환에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위의 개념은 똑같아 지금. 요거 하나 더 추가돼 있다는 것 체크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언제부터 단체장도 이제 될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어제 의원도 마찬가지죠. 공고되었고 결과가 공표될 때까지는 아직까지 잘린 건 아니잖아. 그때는 정지예요. 정지고, 그치? 그때는 대리하는 게 아니라 대행을 합니다. 단체장은 대행을 할 거고요. 지방의 의원들은 의정 보고 못해요. 그 인터넷에 게시는 할 수 있나 봐. 게시는 해도 의정 보고 활동을 할 수 없나 봐요. 그 보고 활동 자체가 선거 운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되게 만들었나 봐. 단체장은 고리처럼 대행을 해버려요. 그치? 정지될 거니까. 자, 공고 때부터 공표 때까지 아직 잘린 건 아니다.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그때는 부단체장이 대행할 거고 의회 의원은 뭐 대행할 이유는 없죠. 그때는 의정보고 활동은 안 됩니다. 인터넷 게시엔 내나 봐요. 의정보고 활동 자체가 투표 활동이 운동 활동이 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대로야. 3분의 1 이상 투표해야 되고 6.25 투표 과반수 찬성해야 되고 3분의 1 미달일 때는 개표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바꿔야 되는데 이게 좀 반발이 있나 봐. 이게 4분의 1로 바꿔줘야 될 건데 반발이 있나 봐요. 주민투표는 4분의 1이었고 설사 4분의 1 미달이어도 개표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어졌어요. 그치? 물론 개표하라는 규정도 없지만 뭐 개표해야 되겠지. 개표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으니까 지금. 자, 이건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확정되었을 때 상실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면 이제 보궐선거 들어가야 되겠지. 그 보궐선거에 입후보는 안 되겠죠. 물론 그 다음엔 또 할 수는 있습니다. 보궐선거 입후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니까 넘어갈게요. 역시 마찬가지야. 소청하고 소환할 수 있다는 거. 또 고등법원 나옵니다. 보다시피 100분의 1 이상은 똑같아요. 14일 이내에 소청할 수 있다는 것. 소청에 불만일 때는 10일 이내에 광역장은 대법원이에요. 광역장은 대법원이고 나머지들 기초장이나 그 다음에 의원들은 전부 다 고등법원입니다. 됐지? 아까는 뭐였어?
주민투표는 광역 아닌 기초잖아. 광역은 대법원, 기초는 고등법원이었고, 이거는 단체장도 있고, 기초장도 있고, 의원도 있으니까 좀 세밀하게 갈라졌죠. 광역장은 대법원, 나머지 기초장과 의원들은 다 고등법원. 그치? 여기까지가 이제 있고, 자, 나머지는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경비도 나왔네요. 이건 5일이더라고. 주민투표는 3일인데 얘 또 5일이에요. 이거 보시고 비용은 당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근데 자기가 이제 아니다 이제 소명하기 위해서는 각자 부담해야 되겠지 이거. 이러다 보니까 개인이 들어가니까 기간을 좀 늘려준 게 아닐까? 그냥 제 생각이야 이게. 단체가 할 때는 3일이면 되지만 개인은 좀 그렇잖아. 뭐돈 많을 수 있겠지만 없을 수 있을 거니까 이게 이제 5일로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주민투표는 3일이고 얘는 5일인데 제가 좀 깊이 뭐 꼼꼼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뭘까요? 그냥 어, 약간 불안해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냥 한번 봐두십시오. 뭐 이런 걸로 뭐 답을 틀게 만들기에는 너무 쫀쫀한 것 같은데 시험 자체가 뭐 그렇게 나오더라고 막.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하는 이제 구강이었습니다. 보다시피 구강은 주로 뭐였다? 지방자치법에 있는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개별법들, 이번에 새로 만들어져 있는 조례법, 조례지정개표법, 그 다음에 원래 있었던 투표법이 개정됐어요. 소환법은 개정되지 않았어요. 그대로야. 다 18세지만 소환법은 19세다. 그치? 다 3년이라는 용어가 붙지만 주민투표는 3년이라는 용어가 안 붙더라. 3년 기간이 없더라고요. 외국인에 대해서. 뭐 그걸 틀게 만들진 않겠지만 좀 특이해서 제가 좀 봐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개별법이 막 나올 겁니다. 이제 행정기구도 봐야 되고 나머지 법이 쭉 나올 겁니다. 뭐 그 다음에 중요한 법 많아요. 아직 많이 남았어. 교부세법도 있고 지방세법도 있고 기본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공기업법 잘 나와요. 공기업법 이런 거 잘 나오니까 그런 걸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